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자, 시장을 보도록 하죠. 오늘 국내 증시가 거래소라 코스닥이나 양시장 모두 1.2에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락이란 부분이 이제 결국 이제 미증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기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가 그래도 견고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번 주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5% 이상의 하락을 했고, 현재 미선물 같은 경우 어제 국내 증시 장중에는 플러스 1% 정도까지 올랐었고, 실제 어제 고가가 2% 조금 아랫자리까지 올라왔었다가, 그게 이제 고가 대비해서 4% 이상 빠졌고, 그러고 나서 미선물이 현재는 한 0.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단기적으로 고가 대비해서 4에서 5%이 사이대가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2,700이라는 자리대를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수급이 확실히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지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 매도가 그렇게 세지가 않다 되죠. 아직까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쪽에 대한 매도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러니까 실제 지금 금융 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 매도가 기간의 매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좀 개선된 모습을 거래소에서 보여준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세가 계속해서 확대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도가 아침부터 굉장히 대규모로 나오는데, 앞전에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24,000개였었는데, 지금 이제 이 수치 근처까지 왔다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선물 매도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급에서 외인들 내에서도 이제 선물에서 매수한 쪽과 매도한 쪽이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이 이제 355에서 357.5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오늘 현재 외국인들의 전체 매도에 비해서 미결 규모가 그게 증가가 크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청산을 한다는 얘기인데, 매수를 했던 쪽에서 청산한 건지 매도했다가 된 쪽에서 청산한 건지 이 부분은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많다는 부분이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금융투자에서 들어왔던 물량이 5,100억 정도 되는데 현재는 4,500억까지 나가 있다 됩니다. 그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4% 이상 더 확대되지 않는 이상은 역시 프로그램 매도는 거의 다 출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아직까지 불안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라든지 직전에 고가 라인 때 근처까지 왔다는 부분은 동일하다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차별화가 요즘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라는 부분이 결국 실적과 성장 이쪽으로 많이 나눠진다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하락이 좀 세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OEM 의류라든지 뭐 그 외적인 의류 쪽도 좀 차익 실현이 좀 세다 되는 거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내려온다 정도. 그리고 조선도 현대중공업이 워낙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중심인 거고, 그다음에 해운이라든지 항공 쪽도 하락을 한다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역시 하락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대부분이 이제 시장 성향 정도에 맞춰서 하락한다 정도이고, 반대로 이제 보험이라든지 은행, 음식료 이런 쪽은 오늘 강세를 보여준다입니다. 여전히 실적이 좋다라고 했던 뭐 포스코 인터라든지 LS 인터 이런 쪽도 여전히 강세 보여준다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 개파락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갭을 메웠다가 되는데, 이제 61선과 21선, 2편 밀집 구간을 이제 언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여전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종합주가지수 잠깐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2690.5 이 자리대가 뭐 앞전에도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무슨 자리냐면, 여기가 전체 박스 중간 자리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 미국 증시가 빠졌다 해가지고 관점이 바뀔 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상에서 계속해서 노는 구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평 자체가 21선과 61선 다 이평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21선과 61선은 캔들 한두 개가 빠진다 해가지고 각도가 바뀌거나 이 흐름이 바뀌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언제 올라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은 동일한 거고,
2730에서 70이라는 이 매물대 여기를 다시금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되겠죠. 이 부분이 빨리 올라올수록 좋다가 될 텐데 오늘은 뭐 그렇게 쉽게 올라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더 크게 빠지거나 이런 부분도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 외인들이 선물 매도가 너무 빨리 이른 시간에 대규모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앞전에 선물에서 24,000개까지 늘렸다가 이거를 어저께 11,900개까지 축소를 했던 부분에서 다시 그 24,000개까지 늘어났다 되죠. 이 부분이 축소되느냐 이거 역시도 중요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준 있는 매매로 가죠. 기준 있는 매매에서 우선 어제 현대위아가 71,000원 목표가 이제 딱 건드렸죠. 그러니까 건드렸다가 아니라 71,100원을 고가를 만들고 이제 71,000원에서 청산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현대위아는 아직까지 실적 발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더 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현대위아는 목표가 청산을 했고 지금 보기 대비 현대제철은 44,000원 전후 한 1% 정도 약세를 보여준다는데 오늘 장중에 43,500원 전후라는 중요 라인대에서 지지를 밟고 윗꼬리가 달리고 올라오는 케이스고 금호석유는 오늘 그냥 보합권 전후 큰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가 어저께 81,000원 넘어갔다가 84,000 아래에서 끝났는데 지금 현재는 강보합 정도. 그리고 삼성전기가 오늘 저희가 이제 목표가가 172,000원인데 오늘 171,000원짜리 1,500원 1,500원까지였는데요. 500원이 모자랐네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효성첨단 소재는 오늘 한 2% 빠진다고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매수가 전후까지 내려왔다가 되고, 그다음에 DLNC를 비롯한 건설주들, 이따가 현대건설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실적 발표 위에 바닥 형성으로 가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DLNC 약보합 정도 보여준다고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매수 대결을 했던 종목군들이 있었죠. SK이노베이션.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21만 2천원에서 21만 4천 사이에서 매수 진입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HMN 같은 경우가 26,700원에서 27,100원 사이, 그리고 두산 밥켓이 41,400원에서 41,800원,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77,000원에서 78,000원, 이 밴드에서 매수되게 한다고 했었는데 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가격 중간마디를 그대로 기준가로 잡고 움직일 건데 두산 바켓 같은 게 현재 소폭 상승이 나온다 되죠. 그래서 두산 바켓은 강보합 정도 보여준다 되고 현대백화점은 현재 77,000원 조라에서 등락 보인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현재 한 1.6% 정도 하락해서 소폭 하락한다 되고 HMM이 역시 마찬가지로 2%대 하락을 나타낸다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죠. 먼저 이제 현대위아부터 보게 되면은 현대위아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 라인 때 여기를 모멘텀을 붙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그 부분인데 거래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돌파가 가능하다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확인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목표가 구간에서 우선은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가보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 쪽 실적은 좋은 쪽으로 그게 전망이 된다. 앞전에 이제 매수를 하려고 했던 자리대가 이 가격이었던 거죠. 21만 2천원에서 20만 4천원인데 오늘 이제 저가 21만 3천원 자리까지 내려오면서 매수 밴드 구간에서 체결이 됐고 우선은 가장 저항이 센 자리가 22만 1천원 정도가 가장 셉니다. 근데 이 라인대 넘어가면은 24만원 전후까지 열린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도 마찬가지죠. 앞전에 이제 살려고 했던 자리대가 이제 26,700원에서 27,100원이었는데 오늘 이 라인대를 아침에 현재 오전장에 주고 나서 현재 등락 보인다 됩니다.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전체 박스에서의 중간 마디짜리 때까지 다시금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대에서 최근 들어서 수급의 개선이 나타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두산 바켓을 보죠.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매수한다라는 자리가 41,400원에서 41,800원짜리. 그래서 오늘 아침 좀 낮게 출발했어요. 41,100원에서 출발했었는데 이 가격대에서 이제 진입을 했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백화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뭐 자세히 설명해드리겠는데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가격대 77,000, 78,000 사이에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얼마큼 세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악화란 부분이 추가로 더 나오기는 그렇게 쉽진 않다.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이 앞전에는 선물 매도를 할 때는 항상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소에서 대규모의 매도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부분이 좀 제한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평 밑집 구간에서의 등락이라는 부분 똑같고
최근 들어서 우리가 1월달 저점부터 계속 움직였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에서 현재 지지를 받는다 부분도 동일하다라고 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산의 인사이드 확인해봤습니다. 시황과 대형주, 비중 있는 매매 전략을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장 제한적인 흐름이지만 수급 악화 역시도 앞으로 제한적으로 추가적인 악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나왔네요. 현대위아 16%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요. 또 신규 매수 진입 관심 보여주셨던 종목 HMM, SK이노베이션, 현대백화점, 두산밥켓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장도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의 매매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실적과 성장 그리고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한 전략들까지. 아까 10시 구간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좀 움직여서 왜 그랬나 했더니 11시 구간에 소식이 나왔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서 4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8개월 영업정지가 해소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징금 냈으니까 영업정지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하지만 부실시공 관련해서 8개월 영업정지 그 판정이 좀 남아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은 당분간 영업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그런 HDC 현대산업개발 현재 주가는 상승 탄력이 둔화돼서 1%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 좀 부담스럽네요. 오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